합시다. 네, 지수 함수 응용편입니다. 일단은요,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풀 때 함수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언제 이런 걸 썼죠?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풀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공통수학 1을 할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인데 지수와 로그가 들어간 방정식 또는 부등식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래프적인 해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배웠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수가 들어간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긴 한데 한번 물어볼게요. x의 제곱은 거식이다.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등호가 있으면 등식인 거고 방정식이라고 봅시다. 항등식이 아니라. 그럼 얘는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2의 x제곱은 거식이다. 이렇게 나왔어. 이건 무슨 방정식? 이거는 지수 방정식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다르게 정리하는 거고 로그로 정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로그라는 걸 배웠던 거야. 어떻게 보면 지수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배웠던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건 뭘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x가 미수에 있으면 다항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x가 지수에 있으면 지수 방정식이란 말이야. 둘 다 있으면 지수 방정식일까? 다항식일까? 이거는 그 어떤 거로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수도 아니고 다항식도 아니야. 해석 불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수와 지수 모두의 x가 있으면 우리 일단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방법은 이 지수를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내리려면 방법은 딱 하나야. 얘를 로그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양쪽에 똑같은 미수로 로그를 취한다든지. 로그를 취하면 얘가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항식, 그러니까 정수방정식, 정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정수방정식하고 지수방정식 이건 해결이 돼요. 근데 둘 다 있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도록 지수에 있는 건 무조건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되겠다. 요걸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수 방정식으로 풀던지 정수 방정식으로 풀던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일단 오늘 배우는 지수 방정식 모양꼴을 봐볼게요. 모양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x가 어디에 있어? 지수에 있죠. 지수에 있죠. 이렇게 둘 다 x가 지수에 있는 모양꼴의 방정식을 풀 거야. 근데 이게 난이도가 쉬운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쉬운 문제는요. 항의 개수가 양변 통틀어서 두 개예요. 항이 하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직접 비교하면 돼. 너무 쉬워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되면 항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81페이지 문제 볼게요. 자, 얘 보세요. 항 몇 개야? 3x제곱 81. 항 몇 개야? 두 개죠? 얘 몇 개야? 항? 두 개죠? 이건 쉬운 문제라고요. 또 얘 항 몇 개야? 얘도 두 개죠? 다 두 개씩이죠? 근데 항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항이 얘 몇 개야? 세 개로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좀 조심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방정식, 부등식 모두 다 똑같아요. 항의 개수가 두 개짜리인지 세 개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일단 당장은 쉬운 것부터 먼저 합시다. 항의 개수가 두 개짜리인 걸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가장 기본은 이래요. 미수가 같아. 일단 미수가 다르면 너무 불편하고요. 미수가 같아. 근데 지수에 x에 관한 값들이 있는데 이게 같아야 된대. 그럼 이거야. 미수가 같은데 지수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두 개 값이 완전히 같으려면 지수끼리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그냥 이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아까 전에 예시 같은 거 만약에 3에 2x 플러스 1제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9에
뭐 3x-2랑 같다 막 이렇게 나온다면 항이 두 개짜리인 거잖아요. 그럼 쉬운 거란 말이야. 미수가 일단 달라. 하지만 미수를 같게 만들고 싶어. 3으로 만들든 9로 만들든 만들면 되겠죠. 얘를 만약 미수를 3으로 만든다면 3의 제곱이 9니까 6x-4가 될 거고 이게 3의 2x 플러스 1과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같으려면 이 지수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그래서 2x 플러스 1은 6x-4랑 같다라고 놓으면 1차 방정식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x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이렇게 항이 두 개짜리인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여기서 지금 바로 안 풀어드리는 건뭐 이런 것들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거야. 일단 항이 두 개인 거고 미수가 왼쪽은 0.3 오른쪽은 0.027 이게 뭐죠? 0.027은 1000분의 27인 거니까 굳이 이거를 우리가 거듭적으로 엎으면 얘는 10의 세제곱 3의 세제곱 헐 10분의 3의 세제곱 그럼 얘가 미수가 0.3인 거고 0.3의 세제곱이니까 x는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항이 두 개짜리인 것들은 너희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됐어?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항이 두 개짜리인 것들 중에서도 조금 조심할 법한 것들이 좀 있어요. 먼저 찾아볼게. 다시 한번.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어, 얘들아. 미수가 5분의 4고 미수가 4분의 5면 통일시킬 수 있단 말이야. 역수해주고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 같은 경우 얘를 5분의 4로 바꾸고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 곱한 값이 얘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풀릴 거예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항이 몇 개야? 두 개야. 항이 두 개야.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근데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기에도 미수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어. x가 양쪽 다 있죠.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이해 갔을 때 일단은 일단 지수에도 x, 미수에도 x가 있으면 우리가 손을 못 댄다고 봐야 돼. 근데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아주 특별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제일 포인트야. 이건 아주 특별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방법은 뭐냐면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네요. 뭐냐면 지수가 같아요. 지수가 x-x-가 같잖아. 그럼 미수도 뭐 하면? 미수가 같으면 두 식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왼쪽에는 x-이 얼마다? 2다. 그래서 x 얼마다? 3이다. 이게 해예요. x가 3이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충분치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1번의 답은 x가 3을 대입했을 때 답이 되는 건 맞지만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양변이 같아질 수 있는가?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2. 정답입니다. 뭐냐면 지수의 특징이야. 지수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A의 0제곱이랑 B의 0제곱이 있어요. 모든 값이 지수가 0이면 이 값은 얼마죠? 1돼요. 1돼요. 미수가 달라도 지수가 0이면 1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2가 0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x가 2가 된다면 왼쪽과 오른쪽의 미수 값은 다르지만 지수가 0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이 두 개짜리 문제 중에서 조심할 건 요거 하나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미수와 지수가 동시에 같지 않아도 지수가 얼마면 0이면 양변은 같아질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그럼 또 다른 의혹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 그런 경우는 지수가 0일 때도 같지만 미수가 1일 때도 같은 거 아닌가요? 그건 맞죠? 미수가 만약에 1인데 여기에 5제곱이든 얘가 1인데 얘가 만약에 6제곱이어도 이건 같은 값 되는 거 맞겠죠? 혹시라도 근데 미수가 1인 것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 이유는 뭐냐면 지수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미수를 양수이면서 1이 아닌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그래프를 그릴 때든 뭐 할 때든 그죠? 그래서 미수가 1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혹여라도 만약에 뭐 x-6에 뭐
5제곱 이렇게 나올 일 없죠. x-6이 뭐 7제곱이다. 이게 같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미수값이 얼마면 된다? 1이면 된다. 그래서 x가 7이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0이 되는 경우, 미수가 1이 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죠?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아이고야, 여기 바로 나와 있네. 바로 나와 있네요. 자, 이게 3이 되는 걸 구해달라. 자, 일단 뭐가 되겠어요? 미수가 x로 같으니까 지수끼리 뭐하면? 얘가 같으면 성립하는 거겠죠? 이게 하나. 두 번째는 x가 얼마면? 1이면 성립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해가 나올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다 된 거고 그러면 이게 된 거고 이제 아까 말했던 항이 3개짜리 문제형 좀 볼게요. 뭐가 있는지 봅시다. 어디가 있니? 기본 거부터. 네, 이런 문제예요.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일단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항이 몇 개야? 3개야. 이거 개념들이 세트 1 개념들이 있는 문제예요. 이거 풀래요. 해를 구하자 이거야. 근데 정상적으로는 낯설죠. 지수식이니까. 또 우리가 뭔가 접근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얘하고의 관계죠. 4x제곱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2x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문제를 다시 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럼 이거를 치환하듯이 하나의 문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모제곱 마이너스 3네모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를 구할 수 있잖아.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 해결해버리면 네모가 2 또는 네모는 1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일단 조심할 거. 해는 2와 1이 아니죠. 왜? 우리가 구하는 건 네모 값이 아니라 누구야? x 값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마지막 계산은 다시 해줘야 돼요. 꼭. 마지막 계산이라 하면 뭐예요? 여기가 2의 x제곱, 여기가 2의 x제곱에 대해서 x를 구하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2의 x제곱이 2가 되려면 x는 1, 2의 x제곱이 1 되려면 x는 0. 답은 1과 0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하나 다시 풀어볼게. 숫자만 좀 바꿔볼게요. 똑같이 해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크로스 공식 이용해서 계산했더니만 네모는 4, 네모는 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다시 네모에다가 누굴 집어넣어? 2의 x제곱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는 2의 제곱인 거니까 x는 2가 나오는데요.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형 이거 2차 방정식인데 근이 왜 2개가 아니에요? 아, 그거는 네모를 치환했을 때 그런 거고. 사실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지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좀 조심하고 싶다면 딱 하나야.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치환을 하게 되기 전에 항상 먼저 뭐래? 치환을 하게 되면 이 값에 대한 범위를 재설정해 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모 값의 범위를 재설정하게 되면 얼마죠? 지수값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고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네모의 범위는 무조건 양수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이게 1차적으로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러니까 네모 값이 양수해야 되는데 이걸 치환했을 때 해가 4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면 얘는 가능하지 않는 값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로지 얘는 얘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치환하듯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뭐 어렵지 않아 하는 거라고 느낍니다. 자, 그러면 대표경이 있는데요. 대표경 1번은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내가 풀 시간 드리겠고. 대표형 2번에 있는 문제도 같아요. 어떤 느낌이야? 요 식에서 2의 x제곱을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식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한번 써줄게요. 처음이니까 한번 썼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얘가 2의 x제곱이 아니라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얘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일단 얘를 먼저 뭐 해줘야 돼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으로 쪼개줘야 되는 거고 얘는 그럼 개수 2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2를 앞에 있는 3이랑 합쳐야 되겠죠?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6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쓰실 때 얘를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4의 x제곱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지금은 얘를 제곱한 게 얘인 거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줘? 2x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다.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면 지금은 네모 하세요. 네모 제곱. 네모에 관한 2차 방정식. 여기가 마이너스 16인 거죠. 그럼 얘 뭘로 쪼개? 인수분해할 수 있게끔 6대로 쪼개려면 28.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면 이게 가능한 거죠. 따라서 네모 값은 뭐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모는 마이너스 2와 8 두 개가 나오죠. 중요한 건 네모는 2의 x제곱인데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의 x제곱은 오롯이 8만 가능하네요.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렵잖아요. 요거 잠시 후에 같이 풀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건데 쟤도 비슷해 보인단 말이야. 일단 3의 x제곱 3의 2-x제곱이니까 3의 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쪼개고 싶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얘랑은 역수관계라는 게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3x제곱 더하기 얘는 9로 바꾸고 얘가 분모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자는 얘기인 거야.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게만 x 더하기 x분의 9 마이너스 10은 0 이 방정식 구해줄래? 라고 했으면 예전에 이거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중3 때도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방정식 풀어줄래? 라고 하면 어떻게 풀냐면 자신있게 그냥 풀어요. 태성아 뭐 하면 되죠? 여기다가 우리 이거 해 구하고 싶어요. 뭐 하면 될까? x 그냥 곱하면 돼요. x 곱하는 순간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10x는 0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는 0이라는 아주 이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진단 말이야.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얘가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죠? 양변에 얼마를 곱해? 3x제곱을 다 곱해버리면 얘는 3x제곱의 제곱. 얘는 없어져서 9. 여기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3x제곱이 되겠죠. 됐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9하고 1 마이너스 3의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3x제곱이 9가 되면 x는 2 3x제곱이 1 되려면 x는 0 이라고 해서 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이 두 개짜리인 건 우리가 지수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수가 같다, 지수가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이 3개 이상이 돼버리면 우린 지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모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이 다 치환을 했을 때 정수방정식이 되는 이 모양꼴로만 나와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거야. 기본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나중에 삼각방정식까지 계속 나올 건데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는 다 치환하듯이 2차 방정식으로 다 바꿔서 해석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잘 되면 이 새로운 내용들은 어렵지가 않죠. 됐죠? 됐죠? 네, 됐어요. 자, 그럼 일단은요, 지금 연습 좀 이렇게 하고 갈게요, 그래도. 일단, 이제 지수 방정식 기본 문항 중에서 출제율이 가장 높은 내용이에요.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응용하는 것들 더 있는데, 이게 가장 헷갈려요. 일단,
모양꼴은 아까 배웠던 기본 모양꼴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게 편하게 만들면 3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7 그리고 3x제곱 플러스 9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됐죠? 근데 얘는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건 얘를 a라고 또는 네모라고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상해져요. 왜냐면 이걸 만약에 a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꾼다면 a는 구할 수 있어. 대신 방법이 뭐야? 근해 공식이에요. 근해 공식이에요. 그럼 a 값이 절레절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 왜?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x를 구하는 거니까 너무 복잡한 값이 되겠죠.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a를 구하라고 하면은 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떠올려야죠. 근을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합과 곱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했는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두근의 합은 7 두근의 곱은 9 따라서 합은 7 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실수한 게 뭐냐면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건 맞는데 이 두근은 요 방정식에서의 두근이에요. 여기에 x에다가 알파 또는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그럼 얘들아 얘를 보지 말고 얘만 보세요. 얘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은 a야, a. a 값이 a1, a2. 이게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인 거예요.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는 근과 계수 관계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의 근이 a1과 a2라면 a1과 a2 이 둘의 합이 7이 되는 거고 a1과 a2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9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이 아니고 2차 방정식의 근인 a1과 a2의 합과 곱이 7과 9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는 뭘 구하래?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굳이 조금 설명을 더 한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x에 알파를 대입하면 이 식은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식을 한번 써볼게. 그 식을 쓰면 3의 알파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7 3의 알파 제곱의 더하기 9 이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0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맞죠? 다시 알파라는 근은 이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여기 x에 알파를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되고 그 식이 얘인 거라고요. 괜찮죠? 그럼 다시 얘들아 요 식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를 a1과 a2라고 한다면 여기 a 대신에 a1을 집어넣었을 때 a1의 제곱 마이너스 7 a1 플러스 9 이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얘들아 요 모양 거 보세요. 똑같단 말이야. 무엇과 무엇이 같으면 a1과 3의 알파 제곱이 같으면 이 두 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방정식의 근인 A1과 A2는 3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값이 A1이고 3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은 값이 A2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괜찮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알파, 베타, A1, A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x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가 참 똑같이 이거는 A로 치환했으니까 A에 가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A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을 A1과 A2라고 한다면 여기 A에 A1을 대입한 요 식이 어떻다는 얘기야?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A1과 3의 알파 제곱이 같은 값인 거고 A2와 3의 베타 제곱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여기에서만 성립하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만. 그 근과 계수 관계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A1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여기 A2에다가 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얼마? 7이란 얘기인 거고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을 곱하면 얼마? 9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의 밀수가 같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 값을 우리가 합치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값이 9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9는 3의 제곱이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 맞는데 우리가 구하는 근은 지수 방정식에서의 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나온 이 값은 알파, 베타를 이용한 게 아니라 A1과 A2를 이용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하나만 다시 똑같은 거 다시 한번 해볼게. 4의 x제곱 3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요. 이렇게 나와 있고 플러스를 했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이거 미안해. 이거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임수분해 안 되거든요.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뭔가를 구하기 전에 알파, 베타의 관계를 식으로만 나타내 볼게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방정식에서 얘를 치환을 한다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거를 얘랑 지금 똑같이 풀려고 한다면 똑같이 풀어? 똑같이 풀게요. 2의 x제곱을 a로 치환을 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의 두 근을 너희들이 설정을 해야 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a1과 a2라고 한다면 a1 더하기 a2가 얼마? 5. 문제 바꾸자. 진짜 뭐에다 뭐하는 거야? 6을 해야 되나? 6 나오는데? 아이씨. 7. 아이 젠장. 이거 허근 나오는데? 문제를 못 만들겠네? 3을 할게요. 그러면은 A1과 A2의 곱이 얼마야?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 바꿔서 얘가 5라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의 곱이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 얘를 합치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을 볼 수 있는 거고 굳이 이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 2의 3이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괜찮죠? 이 내용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 문제 다 풀었죠? 이제 조금 남았을 건데 여기 2-2번은 잘 안 풀렸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자, 다음 75쪽 지수 부등식 할게요. 지수 부등식.
부등식. 내용이 큰 차이는 없어요. 내용이 큰 차이는 없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 결과적으로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나오면 부등호를 등호로 바꾼 후에 방정식으로 바꾼 후에 방정식의 해를 일단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유는 부등식의 해는 특별한 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나와요? 해가 뭐 누구와 누구 사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뭐 x가 누구보단 작고 누구보단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해 갔어? 괜찮아?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결과적으로 이 끝값이 중요하거든요. 이 끝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계값이라고 해요. 어휴, 귀신같이. 경계값이라고 해요, 끝값을. 부등식의 해는 이 경계값이 꼭 필요하고 이 경계값을 알아야 하는 거야. 근데 이 경계값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였을 때 방정식으로 놓고 얘가 0이 되는 x값들이 다 이 경계값인 거예요. 일단 얘들아 꼭 하나는 기억하세요. 수능 문제까지 다 통틀어서요. 부등식이라서 해석이 좀 어려워. 방향을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 너무 복잡하고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럼 너희들은 일단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부등호를 등호로 놓고 경계값부터 먼저 구하세요. 그럼 훨씬 더 답에 가까워져요. 이해되겠니? 이해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부등식은 방정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등식 내용은 특별한 건 없어요. 끝값을 이용해서 부등호 방향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뭐만 조심하면 돼. 끝값만 구하고 사이를 말하는 건지 벌어진 값을 말하는 건지 사이 값을 말하는 건지 요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이제 한번 해볼게요. 다만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부등식과 방정식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는 무엇으로 먼저 판별해야 돼? 항의 개수. 항이 2개짜리면 쉬운 문제예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모양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도 다 나와 있지만 2의 x제곱이 4보다 크다. 항이 2개짜리죠. 무조건 쉬운 문제야. 얘를 미수가 2인 녀석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2의 x제곱이 2의 제곱보다 커야 하는데 그럼 지수인 x하고 2하고의 관계가 어떠면 될까요? x가 2보다 크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이게 왜 이렇게 성립하는 거냐면 이 원리는 사실 지수 함수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하나의 그래프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계속 증가하는 모양 아니에요? 그러니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잖아.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더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x는 2보다 더 커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배운 거예요. 그래프를 알아야 이것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 됐죠? 조금 더 복잡하게 안 되면 여기 차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고 여기가 2의 4제곱이래.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지수보다 어때야 돼? 더 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값이 최종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수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미수가 1보다 작은 이런 값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미수가 1보다 큰 녀석은 증가함수지만 1보다 작은 녀석은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이 지수값이 이 4보다 큰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 한다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등식을 풀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걸 정리한 게 여기 있어요. 이제 보시면 항이 2개짜리인 부등식을 풀 때는요. 미수가 일단 같아. 그럼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미수가 1보다 크면 이거의 그래프를 증가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커야 함수값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수가 1보다 작은 값이 돼버리면 이 지수값에 대한 부등호의 방향이 지수로 바뀌면서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의 2개짜리 문제들은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대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항이 2개가 아니라 뭐 a의 x제곱에 들어간 항들이 뭐 2-3개가 나와서 항이 3개 이상짜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도 치환을 해서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이건 말로 하면은 좀 느낌이 오지 않으니까 문제를 보고 가볼게요. 자, 이거는 내가 안 풀어줄게요. 할 수 있겠죠? 미수가 4와 8인 걸 보면 되면 2로 바꿀 수 있을 거니까 지수값들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되겠죠?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얘도 보세요. 얘는 2의 2x제곱. 2x제곱. 얘를 제곱한 게 얘란 말이야. 그죠? 항은 2개인데 조금 좀 멈춤하는 거야. 발 안 될 것 같아서. 자, 이거는 봐봐. 일단 항이 2개니까 좀 쉽게 가보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2x제곱을 놔두고 얘를 여기로 넘겼어요. 이렇게. 근데 16도 뭘로 바꿀 수 있어? 16을. 그렇지. 얘를 2의 4제곱 바꿀 수 있는 거잖아. 합쳐서 2의 x 플러스 4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항이 2개짜리니까 이게 되네?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미수가 같아져서 16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잖아. 미수가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의 비교가 누가 더 커야 한다? 그렇지. 얘가 더 커야 한다. 그대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답. x는 4보다 작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얘가 16이 아니라 뭐 15가 됐다든지 뭐 12가 됐다든지 하면은 합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그대로 못 풀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면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6a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괜찮아? 근데 이렇게 풀 때 좀 조심스러워.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예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이고 최고차항에서 양수고 0보다 작아야 한대. 얘가 0이 되는 값은 얘가 0이거나 얘가 16이거나. 그럼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사이값이야 벌어진 값이야?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답이 아니죠. 이건 A의 범위를 구한 거지. 우리가 구하는 건 누구야? 2의 X제곱에 대한 요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되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요걸 계산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것저것 비슷한 거 많이 했을 거야. X가 가운데만 있어서 여기 미수 2를 없애고 싶은 거야. 근데 양쪽에 동시에 뭔가를 취해서 없애면 좋은데 양쪽에 뭔가를 취하려면 로그 2를 취해야 되거든요. 로그 2. 자, 물어볼게. 여기다가 앞에 로그 2를 치면 얼마 돼요? 4. 이 얼마 돼요? 얘는 이상하잖아. 로그 0이 0이야? 여기 감옥 간다니까요. 진수가 0인데 로그 칠 수 있어 없어? 여기다 로그 치면 안 돼요. 여기 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양변에다가 한 번에 로그 값을 취해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부등호가 2개짜리인 식은요 연립부등식이에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원래 없어요. 원래는 없다고. 다시 말해볼게. 만약에 문제가 3x-2가 10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한 번에 풀 수 있어. 양쪽에다가 2를 더하면 얘는 3이 되고 12가 돼서 양쪽 3을 나누면 1, x, 4. x의 범위가 1과 4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얘들아 부등호가 2개짜리인 부등식을 항상 한 번에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가 3x 마이너스 2 여기는 뭐 3x 5 빼기 x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한 번에 못 풀어요. 양쪽에 뭔가를 더하고 빼가지고 가운데 x만 남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건 원래 어떻게 푸는 거였어? 초록색 부등식 따로 하나 풀어야 되고요. 빨간색 부등식 따로 풀어야 돼요. 1번과 2번의 해를 따로 구한 다음에 그걸 합쳐야 되는 거였어. 기억나요? 그래서 요 2차 부등식 해 따로 구하고 요거 해 따로 구해서 공통 범위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너무 간단한 거 위주로 풀다 보니까 얘가 막 안 풀릴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뭐지? 당황한다고요. 방법은 따로따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뭐야? 이렇게 해를 많이 구하잖아? 이거 양쪽에 록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풀 수가 없고요. 앞에 있는 거 두 개 따로, 뒤에 있는 거 두 개 따로따로 풀어줘야 된다고. 알겠니? 자, 그럼 1번 풀어볼게. 1번. 1번이 뭐냐면 2의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하는 x를 구하래요. 잘 느낌이 안 올 수 있지만 얘들아, 지수값은 무조건 양수 아니야?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뭐야? x는 모든 실수죠. 이건 모든 실수예요. 두 번째, 이걸 만족하는 거 구하면 이걸 아까 했던 거 똑같잖아. 얘가 2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x는 4보다 작다. 이 두 번째 해가 x는 4보다 작다. 그럼 최종적으로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얼마다? x는 4보다 작다. 이게 마지막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저건 쉬운 문제라서 처음부터 항이 두 개인 걸로 만들어내서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로 풀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저게 안 보였을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 2의 x제곱을 또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서 적용을 시키면 돼요.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조심할 거는 최종 해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항상 이런 건 아니겠지만 쪼개서 따로따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얘들아 이것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2의 x제곱이 만약에 0보다 크고 32보다 작다. 이거 해를 구하래. 근데 얘들아 이건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 이걸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무시하고 요것만 계산해도 된다고. 되겠어요? 또 하나 봐봐. 얘 말고 좀 다르게 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했어. 얘가 이걸 만족해야 된대. 동일한 거죠. 얘는 무조건 양수값만 나와요.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단 말이야. 그러니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이 부등식을 처음부터 삭제하고 가도 돼요. 이거 무시하고 이 오른쪽 것만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온다고. 이해됐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만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풀어보자. 일단 항이 3개짜리예요. 이건 항이 3개짜리니까 한 번에 직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 나눠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단은 5의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이 되겠고요. 그럼 2차 부등식 풀어보면은 5, 3 여기 마이너스 그럼 a 붙여줘서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5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많이 했던 것들이죠. 그럼 벌어진 값 사이값? 벌어진 값 a는 마3보다 작거나 같던지 5보다 크던지 하라는 얘기죠. 이걸 만족해도 되고 이걸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a는 5의 x제곱이에요. 얘가 마3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어 없어? 아예 불가능하죠.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얘 a가 누구야? 5의 x제곱이야. 5보다 5의 x제곱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 여기 1 쓰면 되는 거잖아. 이건 만족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최종 답은 얼마? x는 1 이상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값들은 없애고 시작하면 돼요. 만족할 수 없는 거니까.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네. 하고. 자, 좀 이따가 다시 풀 시간 드릴 건데, 이거 하나만 다시 하고 갈게요. 좀 복잡한 거. 맨 마지막 복잡한 게 하나 더 있네. 79쪽에 필수예제 3번. 아, 이거 이따 할까? 좀 이따 할까? 그래, 이거 좀 이따 합시다. 바로 하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문제. 일단 예쁘지 않아요. 항은 두 개지만 예쁘지는 않아요. 왜? 아까도 말했잖아. 미수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어.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x의 범위가 문제 나와 있나요? x는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네요. 일단 여기 위에. 됐죠? 한번 해봅시다. 일단 미수가 똑같으니까 지수만 비교하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미수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수학의 기본이죠. 나눠서 해결해줘. 나눠서. 오케이? 나눠서 해결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감소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지수끼리의 비교만 하면 되겠죠. 근데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당연히 1보다 작은 미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돼요. 이해 가셨죠? 됐죠? 그럼 해를 맞아 구하면 2x가 4보다 큰 거고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네. 그죠? 그럼 해가 나왔습니다. 문제 있어? 없죠? 그럼 얘는 해가 맞네. 그지? 맞긴. 이 해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그 해가 이 범위를 넘어선 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해가 될 수 있다 없다? 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럼 이제 x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지수끼리의 비교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이면 되겠죠? 됐죠? 해를 구하면 2x 4 x는 2보다 작다. 해가 나왔네요? 근데 뭘 꼭 확인해야 돼? 제한 범위가 뭐였어?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 하에서 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x가 2보다 작다와 x가 1보다 크다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x의 범위 얼마가 돼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끝났죠?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게 있어.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 거, 1보다 큰 걸로 나누긴 했지만 사실 뭐 하나 확인했어야 돼.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안 했잖아 사실. 얘들아, 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값을 이 둘을 합치면 얘가 되는 게 아니야. x가 1인 게 빠져있단 말이야. 그죠? 1 빠져있잖아. 그래서 x가 1일 때에 대해서는 무조건 별도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방법은 x 여기 1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보란 얘기야. 근데 1 넣으면 1 되고 1 되죠.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있었다면 참여되지만 등호가 아니라 얘가 더 큽니까? 라고 말했어. 얘는 1 되고 얘도 1인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가 무시되고 답은 얘만 나오는 것이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구간을 나누려면 정의역 전체에 대한 값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1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맨 마지막에 1까지 넣어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옆에 거. 똑같이 한번 해보자. 이건 여기다 바로 하자. 일단 첫 번째,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나눠서 풀 거라고. 첫 번째 어떻게? x가 1보다 큰 거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0과 1 사이일 때 한번 해볼 거고, 세 번째,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나눠서 다 확인하자는 얘기인 거야. 괜찮죠? 해봅시다. x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의 비교에 있어서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결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돼? 3x 넘기면 9, 3으로 나누면 x는 3보다 크다. 근데 뭘 확인하라고? 제한 범위 내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라고요. 이것 전제 조건 하에 얘가 나왔어. 그럼 결론은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하는 건데 얘가 바로 해가 되겠네. 그러면 1보다 큰 것들 중에는 이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해 x는 3보다 크면 됩니다.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래. 그럼 감소가 되는 거니까 지수값인 2x와 5x-9의 비교가 2x가 더 커야 하는 거고요. 이걸 정리하시면 9, 3x. 그러면 x는 3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됐죠? 근데 제한 조건이 얘라고요. 제한 범위가. 그럼 최종 답은 이것과 이것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죠. 얘네 둘의 공통 범위가 뭐야? 제가 훨씬 더 작은 값이네. 0과 1 사이입니다. 얘가 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해, 이것도 해 구한 거죠. 마지막 x가 1인 거 확인해줘야 합니다. x에다 1을 넣으면 1, 1. 1은 1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자, x는 1이 될 수 없어. 최종 답은 0과 1 사이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이 최종 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x가 미수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어. 저건 일반적인 2차 부등식, 3차 부등식도 아니고 지수 부등식도 아니고 이거 이상한 거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아주 특이하게 뭐가 나오느냐? 미수가 같거나 지수가 같은 것들만 나올 건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건 미수의 범위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나눠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됐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유제까지 풀어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 대표 유형 80페이지의 4번 문제를 볼게요. 실생활 문제 또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 자, 어렵지 않을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또 나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가운데 있는 실생활 공식이 있을 거고요. 이 공식을 보고 제일 먼저 뭘 찾아내라? 뭘 확인하라 했죠? 문자들 중에서 무엇과 무엇을 확인해라? 변수와 상수를 찾아내라. 자, 상수 있어 없어요? 대놓고 K는 상수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K는 분명 숫자인 거야. 일단 신경 쓰지 말란 얘기죠. 그럼 뭐가 변수인 거냐면 mx, m0, 그리고 여기 x.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됐죠? 자, 실생활 기준 문제, 실생활 문제예요. 요 가운데가 있어. 위에 거 먼저 봐, 아래 거 먼저 봐. 무조건 아래 거 먼저 보랬습니다. 알겠죠? 아래 걸 먼저 봐야 돼. 아래 걸 먼저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900g이라고 나와요. 900g 나오고 11 나오고 100g 나와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용어가. 숫자가. 자, 그럼 900g 보세요. 900g 단위가 g인 거고 살충제래. 그럼 이 값이 m0, x, mx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대입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걸 보세요. 살충제 그램 어디 있어? 살충제 그램. 아이씨, 문자가 너무 길어서 잘렸나 보다. 처음에 뿌린 살충제의 양을 m0래. 그거네. 처음에 900g을 뿌린다고 했단 말이야. 이게 m0라는 얘기죠. 그럼 m0에 900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뭐 그램 단위? 원래 안 쓰긴 하지만 구분하는 거 써볼게요.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10일. 날짜가 있잖아, 날짜. 날짜가 얼마야? x. 그럼 여기에 x에 얼마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10 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kx인데 x가 10이니까 10k 이렇게 되겠죠? k는 그냥 상수라서 냅두란 얘기 알겠죠?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괜찮아? 그랬더니 뭐가 됐대? 11이 지난 후에 100g에 뭐가 어떻대? 100g에 뭐래? 상추가 남은 양이 100g이라고 나와라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공식 볼게요. 여기 떠있다. mx가 뭐라 그랬어? x일이 지난 후에 남은 살충제의 양이 mx래요. 이게 100g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는 100. 그냥 문제에 나와있는 숫자들을 대입만 하면 돼요. 어떤 문자에 어떤 걸 대입할 건지는 위에 나와있는 조건식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거 정리합시다. 문자가 이제 k밖에 없어요. 뭐 100 약분하면 1 될 거고요. 그럼 얘 이항시키면 9분의 1. 3에 마이너스 10k 제곱.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3의 마이너스 10k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0k가 같아야 된다. 슉슉슉슉 k는 5분의 1. 자, k가 나오는데 문제가 k를 구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봐야 돼. 어쨌든 우린 k를 구했고요. k가 구하라네요. 그럼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는데 이게 이런 거 다 파악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아무 생각 없이 k는 상수야 냅둬. 그럼 맨 마지막에 k를 자동적으로 구하게 된다든지 k 값 필요 없이 답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수를 항상 구분 지어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마무리할게요.